핵심이 뭐냐면 일단 4년에 2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투자성이 있는 것. 그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특별한 사례가 또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다른 책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경매책인데 경매책에 보면 사례들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진짜 막 어마어마한 우연이 다 겹쳤을 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았을 때 겹쳐지는 일, 벌어지는 일, 그런 거를 갖다가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또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것처럼 이렇게 쓴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례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런 사례들을 봐도 4년에 2배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4년에 2배 만드는 거를 해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4년에 2배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 봐야 5천만 원 1억, 그리고 2억, 그리고 4억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20억을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사이클.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건 강세장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계속 약세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강세장이 반드시 옵니다. 그 강세장이 오게 되면 이제 2년에 3배도 벌고 2년에 4배도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런 것이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날이 앞으로 강세장이 올 수 있는 날이 한 4년, 5년 정도 있으면 강세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가 오면 내가 만든 재산이 확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 20억을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세장, 하락장, 약세장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 왜 그러냐면 한번 장이 결정이 되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세장은 반드시 거품을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는 거고요. 그 거품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락장이 왔다가 하락이 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심리가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목욕할 때 목욕물만 버린 게 아니라 아기까지 버렸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것까지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일이 잠깐 벌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더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지만 이미 강세장 올랐다 떨어진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막 강세로 가지는 않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약세장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의 심리적인 거,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거, 거기에 이제 규제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바뀌려고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게 좀 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이 얼마쯤 됐냐가 제일 중요해요, 보는 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제 강세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관심도가 높진 않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높지 않다는 게 이런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이라든지 뭐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사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도 보고 좀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이래야지 하고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또 일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누가 옆에서 또 얘기해. 그럼 맞아. 그거 해야지. 또 누가 뭐 해. 이렇게 막 자극이 계속 와야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강세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막 생각을 해. 그러다가 하는데 뭐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뭐 혹시 얘기하면 무슨 코인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쑥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면 또 우리 유튜브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부동산을 잊어버리셨구나. 다시는 추천을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아무도 부동산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때 그런 대중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뭔가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약세장이면 네. 이게 대중의 참여가 언제쯤 들어오는 강세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예. 그 대중이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일단은 뭐 이런 규제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혜택도 좀 중첩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과감한 발언이긴 한데요, 이거는. 네. 다음 강세장은 이제 지금의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서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수도권보다 먼저.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지방에서 온다는 얘기는 결국 수도권이 더 이제 오르기는 해요. 당연히. 그렇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지방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좀 혜택들이 조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혜택들이 온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닌데, 혜택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싸게 이렇게 그냥 거저 먹어도 되나 이런 상황이 오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금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진한 학습 효과가 남아 있어서 네, 지방 네. 갔다 고생했던 분들이 그렇죠. 아직 경험이 그렇죠.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쉽게 안 갈 것 같다는. 그렇죠. 예, 안 가. 그리고 가면 안 돼요. 지금 혹시 가시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려.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고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정도 남아 있어요. 너무 멀리 남았으니까 절대 아닌 거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투자의 그런 큰 수익이라는 건 항상 부정적인 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청개구리 같이 남 안 하는 것만 내가 하면은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런데도 이제 잘 아내를 들여다보면은 너무 큰 이득이 이제 내포돼 있는 그런 너무 뻔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때 가서 할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런 네. 분위기가 약 세장이면 와 다음 강 세장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렇죠.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 너무 그런 그 통합 팽창이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근본이제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근본이제를 이제 포기하면서부터는 완전히 통합 팽창이 된 게 이제 뭐 완전히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예전과 같이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뭐 확 떨어지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는 거의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도 하나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200만 원씩은 저축을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저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가정이에요.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2년이면 5천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했고, 그리고 나의 종잣돈은 5천만 원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20억을 만들 때까지는 비과세 전략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잖아요. 이 전략을 꼭 이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내 집 팔고 다음 거 사고 또 자꾸 똘똘한 채라고 하니까 내 집 팔고 다음 거 사고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 채를 꼭 갖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강세장이 반드시 오거든요. 강세장이 올 때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도 세금도 없는 건데 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두 채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1, 2, 3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법칙을 이용해서 사고팔구를 이제 계속 2년마다 이제 사고팔구를 하는 거죠. 이 법칙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2년마다 사고팔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이제 구조를 보면은 1번 사고, 2년 있다 2번 사고,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이제 1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만에 파는 거잖아요. 네. 1번을. 그리고 이제 1번 팔면 이제 다시 3번 사고. 비과세. 그럼 항상, 근데 비과세 받잖아요. 2번, 3번 두 개가 있는 거고, 다시 이제 2번에서는 2년으로부터 4년이 된 거잖아요. 2번에서는. 그러니까 4년 되면 이제 다시 이제 2번을 이제 팔고, 이제 4번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4년 단위로 파는 건데 결국 4년 단위로 파는 거지만 2년마다 계속 매도 매수를 계속하는 거죠. 일단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1년에 이제 종잣돈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요. 그럼 2년이 돼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네. 근데 3년이 되면은 저축한 게 있잖아요. 2년 동안. 네. 그럼 저축한 돈을 가지고 1번은 냅두고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제 2번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일단 다 갖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년이 되면 4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5년이 되면은 이제 1번을 매도하는 거예요. 1번을 매도해서 다 하면은 매도 수익금 5천만 원에 원금 5천만 원 이제 100% 달성했으니까 저축이 또 있잖아요. 5천만 원. 요때 그렇죠. 예.
동안 모아놓은 저축이 있으니까 하면 1억 5천이 됩니다. 그 1억 5천을 가지고 3번을 이제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하면 현재 이제 2번, 3번만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년이 돼도 뭐 그때는 또 아무 일도 안 나오고 7년이 되면 이제 또 다시 팝니다. 2번을 매도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저축한 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1억 5천 가지고 4번을 매도해요. 근데 자, 보시다시피 8년이 될 때까지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냥 1억 5천, 1억 5천 뭐 이렇게 매수해서 야, 이거 언제 20억 만드나 싶지만 자, 9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년에는 4년이 됐는데 200%를 달성해요. 100%를 달성할 줄 알았는데 200%를 달성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때 강세장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4년 만에 200% 정도 달성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냐?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예를 제가 엄청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면 3번을 매도할 때는 1억 5천 가지고 투자했잖아요. 1억 5천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3억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원금 1억 5천에다 저축도 5천 하면 갑자기 종잣돈이 늘어나죠. 5억으로. 예. 5억으로 늘어나서 이 5억 가지고 이제 5번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되면은 3년밖에 안 됐는데 팔아요. 3년밖에 안 됐는데 4번을 매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세장이 이미 한번 왔잖아요. 네. 오면은 강세장이 한 또 몇 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 달성했을 때 그냥 팝니다. 그리고 또 강세장이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팔으면은 200% 달성했으면 4번 매도했으면은 이제 수익금이 3억이 되고 원금 또 1억 5천, 저축 이제는 3년 만에 쓰니까 요건 1년 모은 그쵸, 거니까 1년밖에 안 예, 되니까. 1년 모은 거니까 2,500만 원. 그럼 4억 7,500만 원 가지고 6번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예. 이때 한번 그냥 익절 한번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그런 거죠. 아. 지금 계속 이제 100%를 목표로 했는데 100%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9년째는 어떤 일이냐면 연수를 채운 거. 우리는 4년에 100%가 목표라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4년에 그러니까 200%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년째든 2년째든 100%를 달성하는 순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4년을 채우기 위해서 냅두는 거죠, 그냥. 냅둬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강세장이니까. 냅둬 보는 거고 10년째 돼가지고는 3년 만에 200%를 달성했으니까 되게 많이 달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판다 이거죠. 이때는 팔아가지고 좀 이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을 이제 4억 6천 7,500만 원에 이제 6번을 매수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 비과세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년이 돼요. 11년이 되면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100%를 달성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벌써 이제 아까 제가 9년째부터 이제 계속 이랬기 때문에 강세장이 약 온 지가 이제 11년이면 벌써 한 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강세장이. 연수를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왜 2년만 됐는데도 100% 달성하는데 빠져나오는 이유가 강세장이 이제 끝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돼서 100%를 달성했을 때도 팔아요. 그래서 5번을 매도하면 수익금 5억, 원금 5억, 저축 2,500만 원에서 10억 2,500만 원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안 삽니다. 예, 현금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세장 너무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약세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쯤 되면. 그래서 10억 2,500만 원 그냥 현금화하고요. 12년째 돼도 이제 2년 만에 100%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6번 매도하면 무려 9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저축까지 합쳐서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현금화를 합니다. 안 사요. 일단은 한 2년 기다리는 거죠. 이때는. 너무 거품까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강세장의 끝은 항상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이 금액의 합이 딱 20억입니다. 비과세로. 예, 비과세로 20억. 아주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알짜로 그냥 예, 수익을 그렇습니다. 빼먹을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너무 꾸민 거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겠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냐 강세장이 어떻게 딱 팔고 기다리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질문을 또 제 책에다 다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책 보시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있어요. 아까 뭔가 예. 반론이 있을 거리를 당연히 반론이 다 있겠죠. 정리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딱 20억 항상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면은 20억을 좀 못 만들면 뭐 예를 들어 15억 만들었다, 14억 만들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절대가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구조를 보라는 거죠. 구조를. 그렇죠. 결국은 이런 정도의 결국은 강세장이라는 사이클이 꼭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2배로 불리는 것만 해서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만들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1년에 2배도 만들어지고 뭐 4년에 3배, 4배도 만들어지고 이런 날이 꼭 온다 이거죠. 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계속 이런 비과세를 받고 어. 이런 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강세장 10년은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 사장 10년 잡은 거 아니에요. 강 사장 10년 잡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잖아요. 9년에 200% 달성했잖아요. 9년째 200% 달성했다는 얘기는 강 사장이 한 8년 정도부터 온 거예요. 8년부터 온 거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5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8년부터 강 사장이 왔는데 9년에 팔 건데 그 팔 때 너무 강 사장이 이렇게 가격이 올리니까 내가 4년이 돼서 팔 건데 라고 보니까 벌써 200%가 달성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 사장은 약 8년 정도부터 온다고 계산한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을 1년으로 치면 8년, 한참 남았는데요. 그리고 8년부터 12년까지니까 5년밖에 안 본 거예요. 강 사장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앞단은 강보합. 그렇죠. 근데 요거는 왜 4년 내내 강 사장이 돼서 200%를 달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8년째부터 강 사장이 왔는데 1년만 해도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3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엔 뭐 예를 들어 70%, 80%이 정도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한 110%가 확 올라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 4년 만에 200%를 달성한 꼴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 어떻게 3년에 200%를 달성하냐 뭐 4년에 2년 만에 어떻게 100%를 달성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까봐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같이 똑같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200% 달성 못해서 뭐 150% 달성했어.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는 충분히 그런 걸 기대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강세장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소외된 사람만 이젠 벼락거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정말. 또 신조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벼락거지 수준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완전히 그냥 완전 밑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